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었던 안희정 전 지사. 그런데 어제 돌연 한 2시간을 남겨놓고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그 취소 이유 뭐라고 했는지 일단 들어보시고 그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이유를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청 공보관입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문자 온 내용을 낭독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국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모든 분들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하여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듭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은 한시라도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번만 들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 아니 여기 앞에 돌려서 다 돌려서 안 보여. 이런 데잖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말 저 모습이 희대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도 드시는 분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백기종 팀장님은 어제 안희정 전 지사가 기자회견을 취소할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이제 그 두 번째 싱크탱크 여자 연구원이 추가 폭로를 했거든요. 네. 그때 이 기자회견이 취소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왜 그러냐면 사실은 김지은 씨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 도민, 국민 또 언론을 통해서 네. 그 사과를 하겠다, 100배 사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그 즈음 무렵에서 추가 폭로가 나오는 바람에 네. 이건 어떻게 보면 기자회견이 마치 범죄를 모두 인정해버리는 형국이 돼버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황급하게 2시간 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것은 네. 전략적으로 되는데 다만 국민과 도민 그리고 언론을 향해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2시간 전에 취소를 한 것은 역시 상당히 독선적이고 그다음에 국민들 전체를 우롱하는 네. 처사가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한준섭 충남도청 공보관이 얘기는 했습니다만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 내용을 좀 더 알려드리라는 차원에서 홍순빈 아나운서 네. 안희정 전 지사가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취소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읽어드리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그 충남도 공보관이 공개한 그 문자 내용을 읽어보면 네.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해서 기자회견을 취소했습니다. 네. 검찰 출석 전 국민과 충남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리려고 했지만 네. 모든 분이 신속한 검사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검찰에 한시라도 빨리 출석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찰은 빨리 저를 소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어제 저 취소했다는 속보가 나온 이후에 제가 몇몇 회사 사람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 그래요. 아니, 자기가 나가서 검찰에 직접 가면 되지 뭘 또 소환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본인이 나간다는 건 이제 자수의 의미인데 네. 자수는 이렇게 사건이 밝혀지기 전에 가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아하. 이미 다 밝혀진 다음에 가겠다. 아마 지금 가면 검찰이 다시 오라고 아마 그냥 돌려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검찰도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하. 수사 준비를 한 다음에 이 피의자를 부르는 게 맞지 네. 준비도 안 되는데 가는 경우에는 그건 예의가 아니니까 그래요? 본인이 스스로 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하. 검찰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인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야? 검찰한테 지금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지금 검찰도 충분히 피해자 조사도 해야 되고 준비할 게 많아. 지금 어디서 검찰한테 빨리 소환해달라고 말하는 거야? 라고 속내가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박상희 소장님, 이제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시는 궁금증 중에 하나가 또 그걸 거예요. 그러면 대체 기자회견을 취소한 안희정 전 지사 대체 어디서 누구랑 무엇 하고 있을까 지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대체 어디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알려지지 않고 있죠. 두 분 불출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 지사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들리는 얘기 정도로는 변호사 선임을 아하. 사실상은 마쳤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사실 맨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성관계는 있었지만 부적절한 관계는 있었지만 사실은 이제 강압적이지는 네, 않았다. 합의에 의한 네, 관계였다. 합의에 네. 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은 재판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안 지사는 그것은 비서진의 잘못이고 전적으로 내 책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경찰 안에서는 이것이 어떤 도의적 책임을 얘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100%의 성폭력을 인정하는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곳에는 어떤 모처에는 있지만 그것이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은 아니다라고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주변인들로부터 지금 이제 윤원철 전 충남도 정무 부지사, 신현철 전 비서실장 정도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네. 측근 중에서도 측근난 입단속이 가능한 측근들하고만 있는 게 아닌가 모처에서 서울 근교에 있답니다. 아무래도 저 지방보다는 서울 근교. 왜냐하면 변호인단들하고도 접촉이 그나마 쉬운 용이한 서울 근교에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만 해볼 뿐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궁금증도 있더라고요, 백 팀장님. 네. 이 정도의 그 김지인 씨의 폭로 이후에 두 번째 피해 여성의 추가 폭로까지 나왔다면 검찰이 혹시 이건 지금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장인데 무슨 뉴스파이터의 의견이 아닙니다. 뭐 긴급 체포에 나설 상황은 안 되는가 이런 궁금증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사실은 검찰, 그러니까 수사를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고소인, 피해자의 충분한 진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가 마치 자기가 지금도 도지사인 것처럼 나 빨리 소환해라라고 하는 형태가 있는데 네. 이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하, 네. 자, 처벌을, 그러니까 입건을 하고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련된 상당한 증거라는 것들이 이제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고소 사건이고 아하. 긴급 체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네. 도주 인멸,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이제 없다고 현재는 판단합니다. 왜 아하, 그러냐면 네. 피해자 진술, 그다음에 범행이 이루어졌던 장소의 어떤 증거 수집 이런 네. 부분들이 모아져야 아하. 그래야 완벽한 기소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긴급 체포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수순에 걸쳐서 아하. 피해자 증거 확보하고 그래서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게 모두 이루어지면 네. 이제 이 소환을 해서 네. 그에 마땅한 그 추궁을 하고 그리고 기소를 하는 형태이기 네. 때문에 현재 긴급 체포는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네.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압수수색해서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궁금증이 있습니다. 홍순민 아나운서, 그 CCTV는 대체 무슨 영상이 찍혀 있는 겁니까? 이 CCTV는 그러니까 문제가 됐었던 지난 25일, 2월 25일의 영상입니다. 아하. 이날이 언제냐면 그러니까 이제 김진 비서가 네 번째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날인데 아하, 네. 그 수사관들이 이제 수사관 10명이 해당 오피스텔에 가서 CCTV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실제로 김진 비서가 그 오피스텔에 25일 새벽에 자정쯤에 들어간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CCTV를 공개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론 보도에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저 오피스텔 압수수색 한 차례 했는데 추가로 압수수색을 했다면서요, 홍수민 아나운서. 그러니까 이제 7일에 그치지 않고 8일에까지 압수수색이 이어집니다. 8일이면 어제네요. 또 그렇죠. 또 있네요. 어제까지 아하. 이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네. 그러면 이제 피해가 있었던 25일 외에 또 다른 장면도 포착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도 있는 가운데 네. 그 영상 25일의 영상 외에 다른 영상들도 네. 다량 확보했을 것으로 아하.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검찰이 아직까지 뭐 긴급 체포나 이렇게 나서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소환 날짜도 아직 통보하지 않았습니다만, 검찰이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해서 출국 금지 지금 조치를 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잘했죠.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해외로 가서 두문불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하. 가끔 기업 총수 같은 경우에 그 사건이 터지면 해외 가서 잠적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안 전 지사가 그러지 않으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하. 그래서 검찰이 빨리 출국 금지를 한 거고요. 네. 또 오늘 안 전 지사가 해외 출장을 그동안 자주 갔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김지은 피의자랑 그런 일이 벌어진 게 또 해외 출장 가서 이런 거 아하. 아닙니까? 그래서 해외 출장이 자주 갔었고 네. 또 여기 보면은 더 좀 황당한 게 뭐냐면 갈 때마다 1등석을 탔고
호텔도 스위트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돈 다 누가 낸 거예요? 국민 세금이죠. 와. 참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출장 갈 때 일반 이코노미석 타고 아하.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참 비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안희정 전 지사가요, 다른 때 말고 지금 도지사를 재선까지 했잖아요. 두 차례. 2014년, 다른 때 말고 2014년부터 통계를 좀 내볼게요. 2014년 7월 1일부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현재까지 지사직을 던지기까지 44개월 동안 해외 출장 몇 차례 간 줄 아세요, 여러분? 44개월 동안 22번 갔어요. 그러면 홍수민 아나운서 네. 몇 달에 한 번꼴로 간 거예요? 해외 출장을. 그러니까 뭐 거의 2달에 한 번꼴로 해외 출장을 간 거죠.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아, 해외 가서. 특히 5월과 9월, 지난해 5월과 9월 사이에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꼴로 갔다고 합니다. 하하. 그래서 해외 출장 경비가 얼마 들었대요?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세금 아닐 거예요. 또 충남 도민에 또 세금 아닐 거예요. 또. 2010년부터 5년간 16회에 이제 걸쳐서 4억 7,700만 원을 이제 쓴 건데요. 네. 그 안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등석 항공료, 호텔 스위트룸, 통역사의 항공료와 체재비 이게 모두 지금 도지사 출장비로 지출이 된 겁니다. 아니 대통령이 외교 때문에 해외 출장 가는 거 이해가 가는데 네. 충남지사가 네. 사실 그렇게 해외 출장 가는 일이 많은가요? 그게 의아스럽고요. 그러니까요. 또 도지사뿐만 아니라 무슨 지방자치단체 그 도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도 해외 뭐 연수 간다고 같은 거 많이 그러잖아요. 간다고 하잖아요. 아니, 도대체 해외 연수 가서 뭐 하는지 네. 그냥 관광만 하고 오는 게 아닌지 그게 다 국민 세금이거든요. 정말 정확한 점 짚으신 게요. 도의원, 시의원들요. 국내 자기 지역구에요. 구석구석 소외된 곳 그러니까. 찾아보세요. 정말 하루에도 시간 쪼개서 가볼 데가 너무 많아요. 살펴볼 데가. 근데 무슨 해외 선진 문물 시찰령? 그런 거 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아무튼요. 자,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안희정 전 지사요. 해외 출장 갔을 때 행동도 지금 추가로 뒤늦게 드러나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행동 뭔가 이해할 수 없었대요. 왜 다른 스태프들은 안희정 지사와 당시 지사와 네. 다른 층을 쓰는데 호텔에서 네. 유독 김지은 비서는 같은 층을 썼대요.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을 너무 많이 쓴 것도 지금 이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용을 어디다 썼나 이제 그런 거는 조금 더 추후에 살펴볼 필요가 있기는 하겠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의심쩍어하는 내용이 네. 보통 공무원 다른 수행한 공무원들하고는 다 호텔에 이제 다른 층을 썼는데 김지은 씨하고만 유독 같은 층을 썼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맨 처음에는 수행 비서니까 워낙에 수행 비서는 근접한 거리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혹시 다른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요. 참 이런 얘기를 듣는 어떤 마음도 참 씁쓸하기는 한데요. 네. 또 이제 이 주변에서 같이 갔던 사람들의 진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안 전 지사가 김지은 씨를 좀 늦은 밤에도 여러 번 부르곤 했는데 그때는 뭐 좀 왜 그런가 싶었지만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에서 그쳤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것들도 다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하하, 참 추정이긴 합니다만 해외 출장 갈 때마다 안희정 지사는 1인 1실, 자기는 혼자 방에 머물렀답니다. 좋았겠네요, 네.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검찰이 서울 서부지검이 2차례나 압수수색을 한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 대체 누구 겁니까? 안희정 전 지사가 산 오피스텔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안희정 전 지사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하. 네, 알고 보니까 건설사 소유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 네. 조금 더 확인해 보니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소유 오피스텔이었던 거죠. 친구가 운영하는 건설사 소유. 네, 30년 전에 안 전 지사와 대학생 때 학생운동 같이 하던 사이였는데요. 네. 이 친구가 이제 서로 올 때마다 그럼 편하게 와서 쉬다 가라고 그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그 오피스텔이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백 팀장님, 네. 사실상 이 친구라는 사람도 일단 뒤통수 맞은 격이에요. 야, 너 이 도지사 하느라 얼마나 업무가 바쁘게 힘들겠냐. 혹시 서울 출장 왔을 때 편하게 쉬어. 비밀번호는 띵띵띵띵이야. 알려준 거잖아요, 이거 지금. 네. 그래서 사실 그 송모 씨라고 하는 대학 그 학생 운동을 같이 했던 분인데 네. 서울에 오면 개인 일정은 개인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네. 이 오피스텔을 사용해라라고 해서 이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건데 네. 뭐 일각에서는 혹시 대가성이 있는 네. 그리고 대여를 하는 부분에 어떤 네.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근데 어찌됐든 이 송모 씨는 네. 이 오피스텔 내에서 성폭력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네. 이제 기자한테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부분도 좀 부적절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출장을 왔으면 공개된 어떤 공적인 행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이게 친구에게 사실은 개인 오피스텔을 빌려가지고 그곳에서 어떤 은밀한 행동을 했는데 결국은 네. 이 싱크탱크 연구원이라는 분도 이 근방에서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지금 추가 폭로를 했거든요. 아, 네. 그렇다고 하면 네. 공적인 일보다는 사적인 일에 사용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네. 측면에서는 네. 사실은 지방 도지사로서 네. 굉장히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라고 네. 하는 게 또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이게 저도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게 네. 친구가 건설사를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친구가요, 충청도에 어떤 건설을 허가를 만약에 요청한다. 충남지사가 자기의 그 재량으로 허가해 줄 수도 있잖아요. 아. 잠재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김영란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하, 막자고. 네. 이 공무원들이 뭐 친한 친구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사건이 밝혀져서 그렇지 만약에 밝혀지지 않았으면 이거 그냥 묻혀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네. 굉장히 이런 일이 많으니까 네. 이런 부분 철저히 좀 조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은 씨 말고도 추가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도 지금 고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안희정 전 지사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대통령을 꿈꿨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때 캠프가 짜려졌겠죠? 그런데 홍순빈 아나운서, 네. 당시 캠프 내 상황을 폭로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당시 캠프 내에서 김지은 비서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네. 지금 추가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희정의 상습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 씨와 경성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아하. 라면서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 성명서로 이제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지금 저 모습이 A4 용지가 선명선가 보네요. 그렇죠. 지금 A4 용지에 담겨 있는 건데 그 네. 내용을 이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네.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이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당시 그 캠프 안에서 만연하게 벌어졌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네. 성명서를 발표를 한 거죠.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 네,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노래방에 가서 누군가 끌어안거나 허리춤에 손을 갖다 대거나 이런 성추행을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안에서 선배에게 폭행을 당한 등 물리적 폭력도 있었다. 만연한 성폭력과 물리적 폭력은 어쩌다가 나에게만 일어난 사소한 일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캠프의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벌어진 상황이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박 소장님은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분들이 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김지은과 함께했던 그리고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성명서를 지금 발표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김지은의 2차 피해를 보호하고 그녀의 용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낸다라고 함께하겠다,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안 전 지사에게는 이제 등을 돌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한때는 굉장한 지지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뭐 물론 이분들의 이야기만으로 안 전 지사의 캠프가 정말로 다 부도덕했고 거기에 계시던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추억을 굉장히 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분들이 얘기한 것 중에서 이것이 구조적인 환경에서 일어난 일다라는 것에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네. 정말로 이렇게 노래방에서 추행이 있거나 폭력이 있었던 일이 잦았는지는 조금 더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무리한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네. 안 전 지사가 보여준 행동이 네. 굉장히 좀 이 행동, 이 구조적인 것들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정말로 리더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분들이 조금 더 목소리를 낼 필요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물이 맑아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캠프의 최고 책임자가 누군가요? 안희정 전 지사 아닙니까? 근데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행동하니까 뭐 지금 드러났지만 사실 그 분위기 같은 거는 또 감지를 했을 겁니다. 어떤 도의원 같은 경우에도 왜 미리 지적하지 못했나 후회하는 경우 있는데 네. 안 전 지사의 마인드랑 그런 철학이 이러니까 네. 밑에 사람도 이거를 분위기가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리더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김지은 씨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또 백 팀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정치권에서도요. 나경원 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일침을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엊그저께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만났었죠. 그때 홍준표 대표와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간의 얘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이 일침을 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권이 국회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이런 정치권 안에서 농담 따먹기식의 발언이 있었다. 관련된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준 것에 대해 5당 대표는 사과를 해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그러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대체 그러면 그때 사전 환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하기 전에 여야 5당 대표와 임종석 비서실장 등이 쭉 거기에 기다리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여드릴게요. 홍준표 대표가 그럽니다. 안희정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보니 이놈의 정치가 참 무섭다. 안희정을 임종석이 기획했다고 하던데 미투 운동에도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건 CG가 없어요.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표님이 무사하신데 저도 무사해야죠. 라고 얘기했던 걸 지금 나경원 의원이 꼬집은 겁니다. 백 팀장께 여쭤볼까요? 네네. 네, 사실은 인식이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아주 저급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미투가 시작이 되면서 피해자가 오랜 세월, 또 짧은 기간이지만 오랜 세월 내지는 짧은 시간 동안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헤아리거나 여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농담하는 듯이 즐기듯이 기획설, 음모설 네. 이런 형태의 농담을 했다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나 지금 네티즌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도대체 피해자들 정말 오랜 세월 고통을 안고 참아왔던 그 여성들, 피해자들에 대한 마음을 헤아리기나 했어? 도대체 정치 지도자라는 분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네. 정말 저급한 그런 형태. 네. 이게 사실 그 미투 운동의 피해자가 이 분노하고 표출하는 이런 게 음모설, 기획설, 조작설 네. 이런 걸로 지금 회화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역시 정치는 아직 삼류다 하는 그런 네. 국민들의 비판이 크다라고 하는 단면이죠. 그런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나눕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했더니 유승민 대표가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당당합니다. 그랬더니 추미애 대표가 유 대표는 빼드리겠습니다. 저랑 사모님이 모 고등학교 동창이라서 이인철 변호사님, 이게 지금 농담 따먹기 할 사안이에요, 여기 지금.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지금 2차, 3차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피해자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네.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뭐 동창이면은, 아니, 그 설령 이 말이 뭐 동창이면은 뭐 면제가 되는 겁니까?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좀 다시 한번 이 정치인들이 이 심각성을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그 정당의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피해자의 그런 한을 좀 알아주시고 네. 이 국민들을 위해서 제발 좀 정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박상희 소장님 그러겠죠? 각 해당 언급됐던 대표들은 아니 그때는 대통령 입장하기 전에 사전 환담 자리니까 분위기 좀 얼어붙은 분위기 좀 풀 겸 이렇게 이 뭐 화기애애하게 만들려고 했던 발언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언론들이 이 트집을 잡으면 어떡하나라고 할까요 혹시? 네, 그렇죠. 뭐 서로의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니까 우리 관계를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농담을 좀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당연히 하겠죠. 사실 이제 이 워딩들을 보면은 한마디 한마디 한 거를 보면 정말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좀 농담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전체적인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본인들은 한마디 던졌지만 이 전체적인 분위기는 미투 운동을 휘하한 어떤 뉘앙스로 흘러간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이 미투 운동이 휘하되면은 네. 피해자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 맞습니다. 피해자들은 또 한 번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걸 좀 고려하셨었어요. 정확히 박상희 소장님 짚으신 것 같아요.